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의 김상훈 기자님. 예. 네. 취재력도 매우 뛰어난데 외모가 뛰어나서 네. 외모에 가려? 실력이 열심히 했는데 쟤는 외모만 믿고 설친다는 제가 지금 한 40년 넘게 들어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네. 김상훈 네. 기자의 그 불편함을 압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항상 그 외모 때문에 실력이 가려지는 건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네. 더 이상 불행한 기자가 이 땅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잘생겨서 슬픈 기자. 안녕하세요. 김승도 아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슬프다 슬퍼 정말. 네, 김상훈 기자님. 네. 전기요금 얘기. 네, 오늘은 전기요금 얘기입니다. 오늘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고 요금 체계도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전기요금을 올릴 거란 얘기가 나오진 않았었어요. 예를 들면 그 연료비 조정 단가라고 해서 내년에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게 그 폭을 조금 바꾸거나 혹은 그 산업용 기업들이 쓰는 전기죠. 산업용 전기에 그 시간대 조정을 해서 한전의 적자를 줄이는 방안 이런 것들을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을 할 거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전기요금을 꽤나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는 주택용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용 보통 서비스 업종이거나 혹은 그 상업 그러니까 가게들이죠. 거기서 쓰는 일반용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산업용 이게 광업이나 제조기업들이 쓰는 산업용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용 그리고 심야 이렇게 나뉘는데요. 대부분은 2.5원, 1kWh당 2.5원 그렇게 많진 않죠. 근데 이 일반이랑 산업용 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300kWh 이상. 그 말인즉슨 그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는 뭐 중소기업도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쓰는 기업용. 굉장히 전력을 많이 쓰는 이 사람들이 전체 전력 사용량의 60%를 쓰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많이 올린 거예요. 고압 A라고 하는 요금제를 쓰는 데는 킬로와트아워 시당 7원. 근데 고압 BC를 쓰는 거는 11.7원.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 가정에서는 한 4인 가구 평균으로 보면 한 760원 정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난해에 한번 이미 발표를 했었죠. 그때 기준 연료비를 인상하겠다. 그게 그 10월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월 2,270원 정도 늘어난다. 이게 사실 오늘의 골자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주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조금 많이 올랐고 네, 그건 조금 많이 올리고 일반 가정용은 크게 올리지 않았다. 이게 뭐 핵심일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뭐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왜 전기요금만 오르느냐 이렇게 뭐 조금 화내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제가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오늘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릴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이게 왜 그러면 이전에는 안 올리고 지금에서야 올리는 거냐? 그게 사실 저는 굉장히 전에도 중요하다고 전기요금 생각을 합니다. 올려달라고 계속 했는데 그렇죠. 그냥 물가도 오르고 좀 맞습니다. 참아봐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제는 올리느냐? 그렇죠. 한전이 지금 상반기까지 쌓아놓은 적자가 15조 가까이 돼요. 그리고 올해 발행한 사채가 한 19조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14조까지 적자 쌓을 때는 그렇게 요금을 안 올려주더니 왜 이제서야 올려주는 거냐? 사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꽤 있기는 해요. 그 올해 전기요금 올린 게 3번쯤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연료비라고 하는 걸 올렸고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전기요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기본요금, 기준 연료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발전소를 지으면 고정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고정비를 회수하게끔 만드는 기본적인 요금이에요. 그리고 전력량 요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2021년도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되면서 굳이 건드리지 않는 그 요금이었는데 2021년도부터 연료비 조정 요금이라고 하는
조정 단가라고 하는데 이걸 새로 도입하면서 이거를 내리거나 올리면서 전기요금을 조정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지난해 말에 이걸 이 기본 요금을 2번 올리겠다는 결정이 한 번 있었고 예. 올해 이 연료비 조정 요금을 상한폭인 1kWh 시당 5원까지 올리는 거 한 번 결정을 해서 총 3번에서 한 10원 조금 넘게 올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2.5원 올리는 건 그렇게 크게 뭐 효과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 전력량 요금이라고 하는 걸 건드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저게? 이게 그러니까 그 계약 종별로 차등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 연료비, 기본 요금이거나 예. 연료비 조정 단가를 건드리게 되면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거나 기업에서 쓰는 거나 일반 가게에서 쓰는 거나 다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2021년도에 그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이거를 바꾸면서 전기요금을 조정하겠다라고 제도를 바꿨으니까 이것만 건드려 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 건드리니까 다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당연히 오르겠죠. 왜냐하면 주택용 그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물가가 당연히 오르는데 그래서 이번에 산자부 말로는 꾸준히 계속 요구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기재부에서 받아주지 않다가 이번에야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택요금은 그렇게 올리지 않고 산업용 요금, 그러니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들만 전기요금을 많이 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바꾼 거죠. 알겠습니다. 네. 산업용 전기요금을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 그래서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이제 좀 반영된 건가 봐요. 올리긴 올려야 되겠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 산업용이나 주택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싸긴 합니다. 네. 근데 산업용이랑 가정용이랑 비교했을 때는 비슷해요. 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가정용이랑 주택용이랑 산업용 전기요금의 판매 단가 추이를 쭉 보여주는 건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쌌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그렇죠.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었죠. 많이 근데 붙었네요. 많이 네. 붙었네요. 이 거의 비판이 붙었네요.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 거의 비슷해요. 예. 올해 판매 단가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네. 올 초에는 조금 산업용이 싸다가 지금 거의 또 다시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 산업용 전기가 싸진 않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올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티가 안 난다는 거죠. 물가. 기재부가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올리는 걸 반대해왔던 가장 큰 이유가 안 그래도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예.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면 물가가 지수에 더 올라간다. 바로 반영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산업용으로 올리게 되면 그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되는 게 시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반영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잠깐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들 쭉 줄을 세워놓은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 디스플레이 쭉 많이 있죠. 예. 물론 이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게 되면 바로 가격에 그 전가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전기요금 올랐다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 요금 조금 오를 수도 있겠지만 뭐 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면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재부가 판단을 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나 한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해줄 거면 진작에 해주지 왜 적자가 15조나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서 해주는 거냐. 예. 한전 입장에서는 그렇죠. 한전이나 네. 산업부 입장에서는 계속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려주지 않다가 네. 이번에서야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 게 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한전 입장에서 그렇죠. 한전이야 늘 그렇죠 뭐. 예.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뭐 제가 한전 한번 주주들 많아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뭐 추정컨대 네.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전이 적자를 많이 보게 되면 산은도 적자를 많이 봅니다. 네. 왜요? 산은이 한전의 대주주예요. 네. 그래서 연결회계라고 하죠. 한전이 적자를 보는 만큼 산은의 그 회계장부에도 그만큼 적자가 쌓여요. 쌓여요. 쌓인다? 네. 한 33%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올해
올 초에 예상했던 게 한전의 적자가 30조까지 갈 수 있다. 예. 그런 예상들이 많았었잖아요. 실제로 예. 상반기에 15조 가까이 났으니까. 예. 거기에 33%라고 하면 10조가 쌓이는 거예요. 예. 그럼 적자를 산원이 10조를 본다. 예. 그럼 당연히 BS 비율이 떨어지겠죠. 예. BS 비율이 떨어지면 출자를 해야 되는데 그 출자해야 되는 당사자는 정부예요. 정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15조 연초에는 사실 30조까지 쌓일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15조까지 쌓이는 걸 보니까 지금 한전의 적자를 조금 눌러주지 않으면 네. 우리가 내년 그 결산을 해서 장부가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출자를 해줘야 되겠구나. 기재부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거 되면 기업들은 이번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좀 많이 올렸다고 하셨는데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많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제가 계산을 조금 해와 봤는데 네. 그 사진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게 지난해 그 우리 기업들이 쓴 전력량을 아까 줄 세워놨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18,412기가와트시라고 하는 만큼의 전력을 썼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 판매량이 53만 기가와트 정도 돼요. 네. 거기에 비하면 3.5%? 뭐 한간에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가 쓰는 전력량 뭐 절반을 쓴다 이런 예. 기사들도 있던데 이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글로벌리하게 쓰는 그 전력 사용량이 26만 기가와트시 그래서 26테라와트시인 건데 네. 저거 베트남 공장에서 쓰는 것도 합친 그렇죠. 거죠? 다 합친 거죠. 이것 때문에 아마 절반이 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국내 그 전력 시장에서 쓰는 건 이 정도예요. 3.5% 정도.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kW 시당 뭐 최대 11.7원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로 가정을 하게 되면 1메가와트시면 17,000원 정도가 11,700원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1기가와트시로 환산을 하게 되면 1,179만 원. 이 정도를 더 내야 되니까 한 2만 기가와트시 정도가 되면 최대한 뭐 2천억 정도 조금 넘게 더 내야 되는 상황. 2천억 원. 그렇죠. 삼성전자. 뭐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에도 요금제에 따라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 네. 그다음에 시간대에 따라서 요금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남들이 굉장히 그 전기를 많이 쓰는 최대 부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전기 요금이 최소 부하 시간대보다 한 100원, 네. 한 2.5배 정도 비쌉니다. 물론 뭐 그렇죠. 계산하기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대략 해도 얼마 2천억? 2천억 원 가량. 와. 대략 계산기를 따로 거칠게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더 낼 것 같다. 와. 크네요. 다른 데는요? 이제 다른 데들도 뭐 비슷하겠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절반 가량 쓰고 있으니까. 아까 그 표 다시 한 번만 보여주겠어요? 좀 전 표. 지금 저 표의 전력 사용량에 네, 곱하기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죠. 대략 저게 2천만 원 곱하면 지금보다 대략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정도 곱하면 추가로 부담해야 추가로 되는 부담해야 되는 전기요금은 금액이 전기료가 대충 나온다. 대충 나옵니다.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는 얼추 2천만 원 가까이. 네. 그러니까 그럼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는 9209니까 맨 대략 끝자리 떼고 천억 가까이. 끝자리 떼고 억 붙이면 되네요. 네, 지금 한 1,000억 여러분이 가까이. 보시는 표에서 아, 네, 네. 그렇게 빨간 되는 거군요. 숫자에서 끝자리 떼고 억을 붙이면 삼성 예. 디스플레이는 6781이니까 1 떼고 약 678억 정도 전기요금을 더 낸다. 이야. 그렇죠. 이건 말 그대로 진짜 정말 거칠게 계산을 한 거라서 네. 물론 절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략 그 정도 될 거라는 건데. 네. 근데 그래서 당장 오늘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단체들, 전경련을 비롯하여 경제단체들이 우리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당장 뭐 경영이 위축된다. 예. 그래서 뭐 그 보조금이나 세대인을 조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당연히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할 테죠. 어려워지긴 할 텐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얼마나 안 올렸냐면 잠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게 독일의 전기요금 오르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소매 판매 가격인데 지금 한 일곱 배. 300유로 정도 해요. 많이 올라갔을 땐 700까지 갔다가 100도 하다가 700도 하다가 와. 지금 한 300.
그러니까 지난해랑 전년 대비 비교하게 되면 적어도 3배. 예. 그 정도로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오르지 않았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도 철강 기업이죠. 아르셀로미탈이 독일에 있는 공장 2곳을 문을 닫았다. 그래서 공장을 일부 돌리지 못할 만큼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비싸져 있는데 네. 우리는 그 정도까지 올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1.7원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 그러니까 한전이 도매 가격으로 사와서 소매 가격으로 팔아서 남기는 돈. 그러니까 도매 가격이 100이라고 하면 그걸 100원에 사와서 지금 65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한전이. 예. 통틀어서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그렇죠. 지금 S&P가 한 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도매 가격이에요. 킬로와트아워 시당 200원 정도에 사오는데 네.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 판매 가격은 130원 정도. 그럼 지금은 한전은 100에 사와서 65에 팔면서 울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올리면서 평균적으로 대략 100에 사와서 어느 정도에 파는 게 되는 겁니까? 10원 정도가 올라간다고 치면 100에 사와서 이제 70 정도에 팔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그래도 적자네요. 100에 사와서 65에 팔다가 100에 사와서 이제 70에 판다고요? 그렇죠. 그래도 계속 적자인데 적자 폭이 좀 줄어든다. 그런 정도입니까? 이제 이렇게 가격이 하다가 사오는 가격이 만약에 낮아지면 그거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맞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만 내려가게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다른 발전원들 원전 그다음에 석탄 그다음에 신재생 신재생은 조금 원가가 높으니까 빼고 가스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가스 가격에 맞춰서 그 전력 도매 가격이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 가격만 내려가면 조금 괜찮은데 그래서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도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뭐 가스 가격이 최근에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한전 입장에서는 아직 재무 효과까지는 그 정확하게 산출을 못했는데 적자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 거죠. 전기요금 올라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몰랐네. 왜요? 채팅창에서는 이게 전기요금도 전기요금 올랐습니다. 큰일입니다. 뭐 우리나라 엄청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빨간색 땅이 되는 거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원전 없애는 바람에 이 모양 아니냐가 되는 거고 반대로 유럽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우리 전기요금은 그래도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라는 얘기를 하면 파란당 지지자가 되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아 정말요? 와 전기요금은 뭐 빨갛든 파랗든 다 내야 되는데. 둘 다 참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냥 전기요금 오른다고요. 그 얘기해드리는 거 어쩌라고요.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기요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그래서 뭐 횡재세라고 해서 이걸 다시 환수하는 방법대로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전처럼 그러니까 공기업, 한전도 뭐 정확하게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여튼 이렇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공기업이 하고 있으면 민영화가 돼 있지 않으면 누를 수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 대부분 민영화돼 있어서 전기요금이 막 오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 오르는 폭은 조금 낮추고 기업들 요금은 조금 많이 올리는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올린다라고 합니다. 유럽도? 그렇죠.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럽도 정치를 하니까요. 그렇죠. 기업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태양광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군요. 신재생을 많이 해서 적자가 더 커졌다. 뭐 이런 그렇죠. 보네. 뭐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죠. 그것도 그런 뭐 측면도 있죠. 원전 뭐 없애고 하는 바람에 더 원가 구조가 나빠진 건 사실이죠. 그런 것도 있고 뭐.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값싼 전기요금. 우리나라 제조업에? 그렇죠.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전력 판매량을 연도별로 제가 추이를 하나 쭉 뽑아본 건데요. 이 녹색이 산업용 전기입니다. 2008년도에 20만 메가와트 시 기가와트 시 그죠? 20만 기가와트 시 정도를 썼는데 지금 29만 기가와트 시 그러니까 50%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뭐 경제가 커졌으니까요. 뭐 그렇긴 하죠. 경제가 커졌으니까. 근데 그 일반 가정용 주택용을 보게 되면 5.8에서 8만 정도. 물론 그 여기도 똑같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전기요금이 싸게 되면 당연히 많이 쓰게 될 거잖아요.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많이 쓰게 되는 걸 어디에서 가장 많이 누렸느냐. 그걸 볼 때는 이런 걸 보면 된다는 거죠. 확실히 제조기업들이 값싼 전기요금으로 굉장히 많은 걸 누린 건 맞죠. 기업들이. 그렇죠. 전기요금이 싸면 그 혜택은 기업한테 간다. 우리나라가 그때 그때 전 특허청장 오셨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 전기의 품질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 굉장히 말씀도 그렇죠. 하긴 했어요. 우리나라 전기 품질과 통신망 품질이 좋은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서 소비지가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굳이 나쁠래야 나쁠 수도 없어요. 멀리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멀리 보낼 필요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물론 뭐 좋은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자랑할 일도 아니다. 뭐 그 엄청난 특허 기술이 있어서 야 신기해 대한민국 어쩜 그렇게 좋아? 그게 특허 기술은 아닌데 우리나라 전력 거죠. 품질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발전소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전봇대예요. 전봇대. 네? 전봇대. 전봇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다고요? 이걸 개통망이라고 하거든요. 개통망이라고 하는데 전선들이 이어져 있는 네트워크. 여기서 이게 굉장히 잘 이렇게 왔다 갔다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특허랑은 상관이 없죠. 얼마나 인프라? 그렇죠. 인프라를 잘 깔아놓고 잘 운영하느냐. 그걸 한전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은 거죠. 네, 고맙습니다 한전. 여튼 한전 민영화 얘기는 계속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해서는 안 된다? 아니요.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정부가 민영화를 할 리가 없죠. 다만 그런 건 있을 겁니다. 한전을 민영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력시장이라고 하죠. 전력시장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이 있고 소매시장이 있는데 이걸 한전이 혼자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조금 민영화까지는 아니고 개방을 합니다. 뭐 민간 다른 사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렇죠. 초고속 인터넷 LG 쓰는 집도 있고 KT 쓰는 집도 있고 SK 쓰는 집도 있잖아요. 지금도 일부 조금 열어놓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발전소에서 기업에 직접 하는 것들. 지금은 뭐 발전소가 기업에 직접 하는 건 안 되고 신재생 사업자들이 아마 구매 계약을 맺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시장들이 조금 많아지게 되면 조금 더 싸게 전력을 구입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다변화되면서 이제 한전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한전을 절대 민영화하지는 않겠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휴대폰도 요금제도 SK텔레콤 뭐 LG U+ 다 있어도 그 망을 도매로 사다가 알뜰폰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전기도 한전에서 도매로 받아다가 그걸 다시 요렇게 상품하면 얼마? 너는 요렇게 쓰지? 요금제? 요금제를 넌 요렇게 쓰면 요건 얼마 할인? 뭐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독점적 사업자가 있으면 수요자 맞춤형으로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상품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아니 전기는 약간 아껴주면 좋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너는 얼마 이하로 쓰면 진짜 할인해 줄게. 그럼 좀 열심히 아끼기도 하고. 그래서 민영화를 해야 된다. 아니 뭐 꼭 요금제 자체는 민영화할 수 있다. 요금제는 민영화. 그게 전력시장 개방입니다. 민영화랑은 조금 다르죠. 전력시장 개방은 조금 다릅니다. 한전 한 거하고. 여튼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한전이 낸 보고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뭐랄까 기업들이 전력을 많이 쓴다고 했죠. 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기를 우리가 10%만 덜 써도 천연가스 수입을 연간 15조는 줄일 수가 있다. 연간 15조를 줄이면 무역 적자가 59%나 줄어든다. 근데 사실 이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단순한 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가스 발전소를 안 돌려도 되니까. 민영화를 하면? 민영화 말고요. 민영화 그만해 이제. 기업들이 가스란다. 전기 사용량을 조금 줄이게 되면. 근데 기업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가 쉽습니까? 공장을 안 주문이 들어왔는데 공장을 안 돌리기가 물론 아껴 쓰는 뭐 그건 되겠으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가정용은 전기를 아껴 쓸 수도 있죠. 사실 저는 뭐 소비니까 그거. 오늘 나왔던 발표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 이건데 한 줄, 두 줄 정도 들어가 있는데 대기업 중에 농사용 전력을 쓰는 기업들이 있다. 예를 들면 하림 같은 기업이에요. 하림.
하림은 축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농사용 전기 같은 경우는 원가 회수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그 농가의 보조금 형식으로 굉장히 싸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림은 그렇게 굉장히 싼 전기를 계속 써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못하게 하겠다. 근데 하림의 닭고기는 하림이 기르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길러요. 농민들이 길러서 닭을 납품하면 그러니까 병아리에 모이 주고 이렇게 하는 건 농민들이 하고 그걸 이제 한 포대 뭐 미안하다 병아리들아 한 포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는 것부터 하림이 하는데 네. 하림 제가 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농민들이 쓰는 이 전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직원들이 기르면 그 인건비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농민들이 쓰는 거면 당연히 농사용으로 치겠지만 하림이 쓰고 있는 거는 앞으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싸니까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거 조금 줄이게 되면 십시일반으로 줄이게 되면 이제 그러면 당연히 가스 사용량도 줄어들 테고 뭐 그런 여러 순효과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림은 모르겠고 네, 닭고기는 마니커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마니커 공식몰 예. 진심닷컴 거기 가면 네, 닭가슴살도 맛있고. 네. 전기요금 굉장히 예민들 하시네. 그러니까 사실은 별 아이템이 없어서 전기요금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한 거예요. 뭐 딴 거 없어. 아니면 아이템을 주세요 저희한테. 그럼 되는데. 전 정권의 문제와 현 정권의 문제와 전기요금 민영화냐 아니냐 뭐 뜨겁네요. 전 민영화하자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얘기죠. 조금 다릅니다 그게. 조금 다른데 그렇죠, 다르죠. 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아니 말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언더스탠딩의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아이 벌집을 건드렸네 진짜. 그러게. 이구야. 네, 전기 아껴 씁시다. 네. 전기를 아껴 써야. 오늘 예. 그리고 써야 되나? 일단 이따가 7시 45분에는 부동산 얘기 뭐 오늘 날이에요?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오늘은 이상우님 부동산 한동안 안 나오셨던 우리 신과 함께해서 네. 바쁘셔가지고 네 한동안 안 나오셨던 이상우님이 나오셔서 예. 오랜만에 아주 옛날 부동산 이야기, 요즘 부동산 이야기 해줄 겁니다. 부동산 이야기는 뭐 여러 명도 한테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2% 얘기만 듣지 마시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3%의 전속 진행자 2%도 좀 민영화해서 여기저기서 볼 수 있게 해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